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자, 시사바리스타 오늘 뉴스백 브리핑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뭐 여러가지 콘텐츠들 준비를 했는데 이성윤 고검장으로 승진했네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언론들은 또 막 온갖 트집 잡기 하느라고 난리인데 과연 그럴까요? 네, 그거에 더불어서 이준석,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심지어 대통령 그죠? 무슨 선거 후보 지지율 3% 나오고 그러대. 그런데 이준석 씨가 과거에 아빠 찬스 받았던 거와 관련해서 거짓말했던 게 있어요. 그거 좀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최근에 또 거짓말하다 들킨 게 또 있어. 그런 거 좀 짚어드리면서 이준석 씨의 도덕성을 조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아무튼 악의적인, 제가 볼 땐 악의적인 어떤 증언을 이어가고 있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언론들과 유착을 스스로 인정하는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거에 더불어서 최성해 총장의 개인적인 문자 메시지 등을 허재현 기자가 단독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언론과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자, 과연 최성해 총장의 증언 신빙성은 재판에서 어디까지 인정되는 것이 맞을까요? 네, 1심에서 임정혁 판사는 100% 신뢰했죠. 네, 2심에서는 결과가 좀 달라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허재영 기자의 시사 바리스타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허재현 TV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 외에도 2개의 광고가 붙어 있죠. 네, 우리 광고주님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산삼 많이 사주셔가지고 이번 주에도 제법 주문이 들어왔다고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방송 제작 기금으로 잘 쓸게요. 자, 광고 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 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 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 원인 겁니다. 물론 36만 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재현 기자 시사바리스타 1부 함께 하시겠습니다. 광고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자, 이성윤 씨가 그래요, 다행이다. 언론에서는 이 사람 이제 피고인 됐다고 갈아치워야 되는 거 아니냐 막 헐뜯었는데, 그래도 박범계 장관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오히려 승진을 시켰네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고검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잘했네. 네. 그리고 보자. 서울중앙지검장은 누가 됐나? 잠깐 봅시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정수 검사네. 이정수 검사. 이정수 검찰국장. 현재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갔고요. 누군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취재가 좀 안 돼 있는데 이건 제가 조금 그 주변에 좀 수소문을 해서 어떤 분인지는 좀 알아보고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래요. 대검찰청 차장검사로는 박성진 부산 고검장이, 반부패 강력부장에는 문홍성 수원지검장이 임명됐네요. 그래요. 조남관이 그러니까 쫓겨났네. 잘됐다. 조남관 어디로 갔어? 조남관도 법무연수원으로 간 것 같은데? 조남관 대검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일종의 좀, 그래요. 한직으로 발령이 났고, 한동훈 검사는, 제가 그 조국 장관 책 조국의 시간에서 폭로해 드렸잖아요. 조남관 검사 지가 뭐라고 서울 동부지검의 일개 검사장으로 있었으면서 조국 장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법무장관 사퇴하라고 압력 넣고 이런. 전 그게 제일 충격적인 폭로였는데 언론들이 그걸 제목으로 안 뽑아요. 왜? 그게 검찰의 어떤 오만방자함을 보여주는 엄청난 에피소드잖아요. 검찰 공화국도 아니고. 검찰 공화국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엄청난 에피소드잖아요. 참, 그런 거에 문제의식을 안 느끼나? 이 사람 검찰총장 되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러니까 뭐 노무현 정부 때 이 사람도 청와대에 있었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처음엔 좀 좋게 봤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역시 검찰인 거야. 윤석열이랑 똑같아. 아무튼 법무연수원장으로 이 사람은 갔고, 한동훈 검사랑 앞으로 점심을 함께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뭐 요런 정도 등등등등. 네. 박범계 장관이 인사를 잘 했네요. 김호수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적절하게 인사를 한 것 같아요. 기사들을 좀 보니까 질문을 기자들이 좀 이상하게 했더라고요. 4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현안으로 다룬 김호수 신임 검찰총장과의 전날 만남에 대해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기자들이 물었대요. 검찰총장과 이견이 좁혀졌나요? 라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전날 어딘가에서 만났겠지. 아니 왜 꼭 바깥에서 만나? 그냥 법무부 청사로 불러갖고 만나지. 하여튼 웃겨. 무슨 꼭 호텔 같은 데 빌려가지고 만난대. 꼭 뭐하러 그런 예우를 해줘요? 쓸데없이. 다른 법무부 외청에 그러면은 청장들은 다 뭐야? 소외감 느끼게. 참나. 아무튼 모처에서 만났대요. 그래서 검찰 조직 개편안 뭐 테이블에 올라오고 뭐 하고 했는데, 아무튼 네. 근데 기자들이 검찰총장과 이견이 좁혀졌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박범계 장관은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다. 의견을 좁히는 절차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기자들 한 방 먹였네. 잘했어요. 자, 코코님 감사해요. 제작비를 잘 쓸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 기자들은 마치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이 서로 막 협상을 해가지고 이견을 좁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합의해가지고 검찰의 인사를 마무리 짓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몰아가.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지 의견을 좁히는 절차가 아니다. 이게 맞거든요. 근데 마치 뭐 박범계 장관이 뭐 대단히 무슨 독재적인 어떤 막 그렇죠? 권위적인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제목을 이렇게 써놨어. 어떤 설명도 없이. 이러면은 사람들이 오해할 거 아니야. 참나. 제가 그래서 검찰청법을 일부러 가져왔어요. 여러분 검찰청법 보세요. 검찰청법 인사 문제와 관련한 조항입니다. 34조를 보면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을 듣는 행위이지 검찰총장과 합의하여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어떤 그저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은 해야죠. 예, 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검찰총장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 예를 들면 윤석열이 한동훈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앉혀달라고 요구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어처구니 없게. 연차도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거절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데 그걸 뭐하러 합의해줘. 그냥 의견을 듣는 거예요. 예. 그러면 돼, 법적으로. 예. 근데 엄연히 법이 검찰청법 34조 1항이 이렇게 돼 있는데 마치 막 박범계 법무장관이 막 대단한 무슨 그저 권위적인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써놨어. 그래서 박범계 장관 얘기가 이게 법적으로 맞거든.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지 의견을 좁히는 절차가 아니다가 여러분 이런 거 낚이지 마세요. 네. 허재현 TV는 이렇게 네. 법을 직접 찾아서 팩트로 확인 사살. 네. 여러분, 네, 법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저도 뭐 이런 거 뭐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때 찾아보는 거지. 네. 허재영 기자 따라 오시면 네, 그때 기사에 맞는 네, 법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잘했어요. 박범계 장관 수고하셨네. 그렇고요. 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이준석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예. 지지율 3%까지 나오더라고요. 뭐 한 게 있다고. 아니, 이 사람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니, 무슨 뭐,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사실 우리 사회에 뭔가 기여한 업적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계에서. 그게 없잖아. 솔직히. 없잖아요. 하버드 출신이란 거밖에 없어. 근데 그건 개인의 그냥 성취지. 뭐 그게 뭐 국가의 성취입니까? 뭐 이 사람이 무슨 뭐 그죠? 무슨 뭐 안철수처럼 뭐 그죠? 무슨 공공의 어떤 그 재화를 만들어낸 길을 했어. 에? 아니면은 뭐 박원순 시장처럼 그죠? 뭔가 변호 업계에 뭔가 족적을 남기기로 했어.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처럼 뭔가 그런 활동을 한 게 있어. 사실 없잖아요. 예. 그냥 박근혜가 발탁해서 말 좀 잘하고 워낙 한나라당에 인재가 없으니까 젊고 그런 애가 얘 하나니까 방송가에서 한 10년간 써먹은 거지. 그게 다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한국 사회에 기여한 겁니까? 그럼 뭐 방송에 출연하는 연예인들도 한국 사회에 다 기여하는 거야? 다 대통령 후보가 돼야 돼? 말도 안 되잖아요, 솔직히. 이거 우리나라 이거 좀 약간 그죠. 물론 뭐 깨어있는 시민들 많긴 하지만 가끔 보면 참 희한한 사람들도 많아.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그 왜 트럼프가 굉장히 그 우익 포퓰리스트로 주목받으면서 방송가에서 또 말을 또 잘하니까 재밌고 코믹하고 그러니까 많이 써먹었다고요. 10년 넘게 무슨 토크쇼 진행 맡기면서. 그래서 콘텐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비즈니스맨인데 네, 워낙 말을 화끈하게 하니까 주목을 계속 오랫동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연예면에 등장해야 될 사람이 정치면에 자꾸 등장하고 그랬어요. 웃기는 정치면을 만들고 싶으니까 황색 언론들이. 근데 그게 관성화되기 시작하면서 트럼프가 정치적 영향력을 갖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언론들이 아차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미 때는 늦었지. 그렇게 해서 대통령에 당선됐던 거예요. 비슷한 일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준석 같은 사람이 이제 모르죠. 뭐 나이는 뭐 트럼프보다 훨씬 젊지만 사실 하는 말들을 보면 트럼프랑 거의 비슷하잖아. 예, 뭐 무슨 뭐 경력도 아무것도 없고 자기 그냥 비즈니스 한 거밖에 없는데 예, 그냥 방송가에서 많이 활용됐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잖아요. 예. 나는 이런 건 진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예. 이준석을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렇게 이제 날카롭게 보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예. 우리 사회에 뭐
기여한 게 있어야지. 예, 저는 한나라당 대표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고위원 정도가 딱 그나마 낫지. 근데 저는 하여튼 우리나라의 이런 그 뭐랄까 무슨 연예인 뽑듯이 뭐 이렇게 국회의원 뽑고 지방선거 하고 심지어 대통령 선거까지 이런 거가 이렇게 그죠 영향을 끼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서 이준석에 대해서 이제 언론이 너무 장밋빛 보도만 하고 검증을 제대로 안 하니까 이제 몇몇 이제 누리꾼들이 이준석에 처음 등장했을 때 과거 기사들을 좀 찾아가지고 자체 검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민사회에서.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 보세요. 이준석 씨가 2011년도에 그때 이제 처음 등장했죠. 예.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이제 김종인이 불러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젊고 그러니까. 근데 얘가 모아돈 앤지 아무것도 당시에 정보가 없으니까 언론들이 그 당시에 뭘 좀 찾아봤어.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2004년에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바 있었구나. 그죠? 그럴 수 있죠. 인턴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 친구 채용 절차가 조금 의아한 거야. 왜냐면 유승민 의원이 이준석 씨의 아버지와 친구 사이거든요. 이런 우연이 기막힌. 그래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준석 씨가 처음에 언론이 유승민 의원실에서 인턴한 적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처음에 인턴한 적 없다고. 그러니까 보자. 처음에 조선일보 기자한테 이렇게 얘기했네. 조선일보가 이때는 김종인이나 이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했거든. 그러니까 좀 삐딱하게 물은 거야. 그래서 이준석한테 국회에서 인턴한 적 있나요? 라고 물으니까 처음에는 누가 그런 말을 하나요?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런 거 인턴한 적 없어요. 이랬대.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통화했는데 아마 이제 내부에서 논의를 했겠지. 야, 이거는 빼박이야. 이거는 거짓말해선 오히려 더 큰 손해 봐. 제대로 얘기해. 그래서 아까는 정신없이 전화를 받다 보니 그렇게 말했는데 인턴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라고 보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한겨레 기자도 다시 전화를 해서 물어봤다라는 거야. 그래서 유승민 의원실에서 어떻게 인턴했냐 이제 물어보니까 내가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전공해 경제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유승민 의원은 그죠?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장도 했고 2004년에 유승민 의원이 그때 총선 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거든요. 그러니까 2004년부터 정무위 소속의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배울 게 많다고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아니 당연히 배울 게 많겠지. 근데 우리가 물어보는 건 너의 선발 과정을 묻는 거잖아. 조선일보는 선발 과정에 대해서는 안 물어본 것 같아. 그래서 한겨레 기자는 아주 날카롭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증권회사에 다니는 이준석의 아버지와 유승민 의원 친구 사이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선발 과정 물었죠. 그러니까 이준석이 사석에서 유 의원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언제부터 어떻게 아버지와 그죠? 유승민 의원이 친구가 되었는지는 모른다. 또 동문서답하고 있어. 그러니까 친구라니까 어떻게 친구가 됐는지도 물은 것도 아닌데 왜 동문서답하고 있어. 그치? 이제 요거를 이제 또 캐 물었으니까 답을 했네. 선발 과정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요? 라고 한겨레 기자가 물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구체적으로 유승민 의원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했는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한 흔적이 있나 보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공고를 내가지고 선발 과정을 거쳐가지고 면접이든지 뭔지 이렇게 해서 뽑힌 건 아닌가 보네. 그냥 사람들이 유승민 의원을 추천하길래 유 의원실에 직접 전화한 뒤 찾아갔다. 우와 대박. 어떤 청년이 이런 배짱을 부릴 수 있을까? 이야 부럽네. 국회 인턴인데.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아마 한겨레 기자가 물었겠지? 어떤 사람들이 추천했나요? 날카롭게 잘 물었네. 이때 한겨레 기자는. 그러니까 밝히고 싶지 않다. 짜증 났나 보다 이준석. 그래서 한겨레 기자가 더 물었나 보죠. 아니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추천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몇 년 안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었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씨가
인턴으로 근무한 건 맞지만 벌써 7년이나 지난 일이에요.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선발했는지 기억 안 나요. 네, 평소 의원실 인턴은 공채를 하거나 주변에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그러니까 내 말이 평소 의원실은 공채를 한다고. 그 주변에 추천을 하더라도 투명한 선발 과정이란 게 있다고. 근데 왜 너는 기억도 안 나? 그리고 누가 추천해서 그냥 직접 전화한 뒤 그냥 찾아가면 다 만나줘? 야, 이거야말로 아빠 찬스잖아요. 그리고 인턴 근무, 확인서 같은 거 받아가지고 혹시 하버드대에 제출한 거 있습니까? 2004년부터 하버드 재학했잖아요. 혹시 뭐 수행평가 점수나 하버드 졸업하기 전에 뭐 어떤 이득을 보거나 이 인턴 경력이 그런 거 있었어요? 하버드대에 인턴 경력서 제출했어요? 안 했어요? 제출했다면 그거 공개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죠? 그런 것까지 우리 사회가 묻진 않았어. 하버드대에서 이런 거 어떻게 활용했는지. 근데 이제 우리 사회 도덕성의 기준이 달라졌잖아. 조국 장관 딸이 인턴 확인서를 제출해서 어떻게 써먹었는지, 그리고 인턴 확인서 조국 아들이 2시간 한 걸 2시간 했는지 3시간 했는지 4시간 했는지 정확하게 기재 안 해가지고 최강욱 의원이 지금 유죄 판결 받아서 구속되기 생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턴을 하루에 몇 시간씩 했는데 정확하게 몇 시간 했다고 써 있는지, 3개월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 정확하게 기재가 돼 있는지, 없으면 없는 대로 문제고 있으면 있는 대로 공개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죠? 과거에 한겨레 기자가 이걸까지 묻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 당시에 사회 도덕적 기준으로. 근데 이제는 내놓으라고 해야죠. 조국 장관의 그죠? 아들 딸에게 요구했던 그 기준 그대로. 그죠? 어머나. 아, 이거 내가 지시한 거였어? 아, 2011년이니까, 저 잊어먹고 있었어요. 누가 이렇게 날카롭게 질문했나 봤더니, 한겨레 2011년에 허재영 기자였네. 역시 질문이 날카롭더라. 집요하게 물은 흔적이 보이잖아요. 그죠? 막 이준석이 엄청 짜증내면서 답변한 게 막 문장에 들어있어. 누가 질문했나 했더니, 진짜. 델성 부른 떡잎 허재영 기자였네. 그래서 이준석이 저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내가 전화할 때마다 짜증스럽게 통화하더라고. 왜 그런지. 심지어 나한테 지 트위터에다가 허재현 기자라고도 안 쓰고 누리꾼 허재현이 쓴 글을 보면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이 써있는, 뭐 이런 식으로 저를 일부러 막 폄훼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뭐야, 어린 놈이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사람을 왜 존중하지 않아. 내가 그러면 이준석 누리꾼이라고 표현하면 좋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서로 기분이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고 존중은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린애가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정치권에 있으면서.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근데 전 이거 취재했던 건 잊어먹고 있었네. 한겨레가 이때는 기자들이 취재를 잘했어. 네. 저도 잊어먹고 있었던 10년 전 기사니까 저도 기억이 안 나죠. 하도 많은 기사를 썼으니까. 제가 이거 이준석과 통화했었구나. 아무튼 뭐야, 이제는 이준석에게 검증을 요구해야죠. 왜냐면 이제 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 그죠? 한나라당 인턴 정확하게 몇 시간에서 몇 시간으로 기록받았고, 그죠? 정확하게 써야죠. 그리고 그거를 하버드대에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제출했다면 무슨 용도로 사용을 했는지까지 확인을 해야죠. 또 서류가 막 분실되고 없다고 하는 거 아니겠죠? 설마 국회 인턴 확인서인데. 그렇죠. 근데 나는 그것도 문제인데 이거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처음에 이게 아빠 찬스로 인턴 시작했다고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인턴 안 했어요 라고 했다가 나중에 자기들끼리 막 회의해가지고, 야, 이건 빼박이야, 거짓말하면 큰일 나, 그냥 까먹었다고 얘기해.
어떻게 까먹을 수가 있어. 3개월이나 인터넷 했다면서. 근데 이제 나중에 말을 바꾸는 거야. 사실은 인터넷 했다고. 그래서 아빠 찬스 비난을 살짝 받고 그 당시에 그냥 넘어갔어요. 아니 뭐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 수준인데 뭘 그렇게까지 날카롭게 검증해. 그것도 오바지. 그러니까 요 정도 그냥 도덕성 검증하고 그냥 끝냈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는 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이 되고 한나라당 대표니까 그쪽 국민의힘의 대표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한 번 더 이런 문제는 검증을 해야죠.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석이 자기 유리한 대로 거짓말하는 태도는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한겨레의 6월 2일자 기사인데 김무성을 만나고도 딱 잡았던 이준석이란 기사가 있네요. 지난 30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여의도의 한 주상복합 건물 앞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김무성 전 새누리당 그 대표가 대화하며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굉장히 이제 기자들로서는 그죠? 강한 어떤 의미를 남기는 만남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한겨레 기자가 추가 취재를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아니에요. 안 만났어요. 그랬대요. 예. 만났다고 누가 그러던가 라고 예. 김무성은 이야기하고 이준석 역시 김 전 대표가 언제 한번 보자고 했는데 내가 서울로 올라가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 무슨 상의할 게 있나 해서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못 만났다고 했다. 뭐야 대놓고 거짓말을.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제 둘이 회동을 했다 이렇게 이런 것들 알려지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거는 그럴 수는 있는데 개파에 기대지 않고 지지층을 넓혀가는 참신함과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지적을 받을까봐 안 만났어요 라고 거짓말했네.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들키기 전까지 거짓말하는 게 벌써 몸에 밴 거야. 아유, 아니 젊은 친구가 나이만 젊지 그냥 구태 정치를 그냥 그대로 몸으로 뒤집어 쓰고 있네. 이게 뭐야? 그러니까 언론들이 문제예요. 나이만 젊다고 해서 마치 대단히 막 새로운 개혁, 청년 정치를 실행할 것처럼 막 굉장히 막 환상을 가지고 막 달려들어서 보도를 해요. 근데 하는 행동을 보면 그냥 구태 정치 그대로 그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잖아. 싹스부터 그랬잖아요. 10년 전에부터 거짓말을 하다가 들킬 것 같으니까 싹 말 바꾸고, 지금도 그러고 있네. 여의도에서 나쁜 버릇부터 배웠어. 무늬만 젊지 그냥 늙은 꼰대네. 안 그래요? 배도 많이 나왔더만. 운동 좀 해라 얘야. 영꼰 그지 김팬님 말처럼 영꼰이네 영꼰. 젊은 꼰대. 난 이렇게 검증 안 된 친구들이 정계에서 대표가 되는 거는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늙은 올드보이들, 이 국민의힘의 꼴배기 싫은 인간들, 당황하는 모습이 고소하긴 해요. 하도 우리가 몇십 년 동안 그들에게 시달렸잖아요. 그래서 이준석의 등장이 반갑기는 한데, 근데 얘는 검증이 안 돼 있잖아.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게 없어. 그냥 트럼프처럼 그냥 자주 활용되던 보수 우익 그냥 포퓰리스트에 불과해. 연예인 같은 존재였다고. 무슨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 기여한 게 있어요, 얘가. 난 이런 정치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죠? 이준석의 거짓말 퍼레이드 10년 전과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 검증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뉴스 백브리핑 하고 있습니다. 1부 좀 더 진행할게요, 여러분. 이거 전 중요한 뉴스 같아서 가져왔어요. 뭐냐면 이게 평화나무 뉴스인데 특종이 나왔네. 조응천 씨의 요즘 이제 조국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 조응천 의원. 이 사람의 부인이 희한한 명함을 주변에 뿌리고 다닌대. 이거 좀 보세요, 여러분. 이거래요. 조응천 부인이 무슨 건축대학 겸임교수이면서 건축사인가 봐요. 그런데
자기 명함인데 옆에다가 자기 남편 이름을 같이 써놔. 조응천, 예, 남양주 갑 국회의원. 뭐야? 아니, 뭐야? 이걸 무슨 의미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라는 거야? 아, 나한테 일 안 맡기면, 조응천이 보고 있다. 예. 뭐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야? 예? 그리고 공교롭게도 최근에 조응천 의원이 이제 국회 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여기서 건축사법 개정안을 최근에 이제 통과시켰나봐요. 협의해가지고. 근데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나봐요. 이게 무슨 건축사들이 의무적으로 무슨 건축가 협회에 뭐 이렇게 등록을 해서 돈을 내야 되나봐. 근데 이 한국건축협회 이사로 조응천의 부인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아내가 바로 옆에서 로비스트로 있었던 거야? 이거 이해관계 충돌 아니니?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거죠. 충분히 이런 명함을 들고 다녔으면 이런 의혹에 휩싸일만 하죠. 그죠? 네. 평화나무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런 건 진짜 굉장히 잘했어요. 소개해줘야죠. 여러분, 만약에 이게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남편 이름 조국 장관을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나 동양대 교수인데 내 남편은 조국 장관 이런 식으로 명함 파고 뿌리고 다녔으면 언론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예? 정경심 교수가 벌써 막 기사 한 100만 건쯤 쏟아져가지고 가루가 돼가지고 불타 없어졌지. 안 그래요? 근데 왜 조응천 의원의 부인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 하는 거는 언론들이 관심도 없어? 나 이런 선택적 분노가 너무 짜증나지 않아요? 아니, 조응천 씨,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조국 장관의 부인을 비난해? 집안 단속부터 잘해. 우리가 조국 장관 비판할 건 내가 욕먹더라도 하고 있어요, 허재영 기자가. 당신이나 잘해. 이런 자격 없는 사람들이 설치는 게 너무 짜증나요. 자격 없는 인간. 새벽에 자꾸 보여드려서 미안해요. 지금 이 방송은 새벽에 제가 녹화하고 있습니다. 권영진. 이분 참, 네. 올해 우리에게 정말 큰 웃음 많이 주셨죠. 네. 대만 민영방송에서 권영진을 조롱하는 보도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대구시가 무슨 어디 업체에 전화를 받았나봐. 근데 어디 뭐 검증도 안 된 이상한 업체가 우리가 니네들 뭐야 뭐 화이자? 뭐 이런 데랑 계약 잘 못 맺고 있지. 우리가 화이자 백신을 내가 공동 개발한 독일 바이온테크와 접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면서 20억 달러의 로비 비용이 필요하다 해갖고 대구시가 그거를 지불을 했나봐.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그냥 사기꾼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권영진은 정부가 못 구해낸 그저 백신을 우리 대구시가 나서서 해냈다. 아싸, 권영진 국민의힘 최고. 이런 게 행정력이지. 이런 거 자랑하고 싶어서 낼름 20억 원을 줬겠지.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업체가 정체불명의 사기꾼 업체인 걸로 확인이 된 거야. 예. 그래갖고 보건당국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근데 그거를 권영진 시장이 먼저 자기 무슨 유튜브 방송 같은데 대구시정 뉴스인가 뭔가에 나와가지고 먼저 밝혔어. 홍보를 했어.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자신의 성과를 자랑할 좋은 절호의 기회잖아. 근데 국민의 세비를 날려먹은 거지. 그래가지고 대만에서 와, 아무리 코로나 이 백신이 급하더라도 대만도 백신이 부족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일 당하면 안 된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서 권영진 시장의 얼굴을 퍽 하고 사진으로 박아가지고 조롱을 해놨어. 대만이 한국에 대한 질투심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아시잖아요. 한때 대만이 더 한국보다 잘 살았는데 한 10몇 년 전부터 한국이 국민소득을 확
역전해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대만이 그 질투심이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런 일 벌어지니까 얼마나 조롱하고 싶었겠어. 어? 그런 거에 이제 권영진이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코로나가 처음부터 창궐한 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이 무능한, 아이고. 대구 메디시티라고 맨날 자랑하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메디시티는 보건정책이 아니야. 의료 관광 산업이었던 거예요. 아니, 비싼 의료 장비 들여서 의료 관광 산업만 키우면 뭐해. 정작 코로나 때문에 보건 체계가 붕괴돼가지고 관광객들이 오지도 못하는데, 어? 그러니까 메디컬과 헬스케어를 구분도 못해. 이 멍청한 시장은, 어? 메디컬하고 다른 거잖아요. 헬스랑. 그래서 왜 WHO가 W 메디컬 오거니제이션이 아닌 이유가 뭐예요? 어? W 헬스, 그러니까 월드 헬스 오거니제이션이잖아요. 왜 WHO가 WMO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 메디컬과 헬스라는 개념도 구분을 못해. 권영진 시장은. 아, 우리 대구 메디시티가 의료가 발달했기 때문에 코로나를 잘 극복했습니다. 일단 헛소리 나고 있어. 보건체계는 다 붕괴돼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나서 전국에서 의사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그죠? 그거 겨우겨우 수습해놨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갖고 대구를 겨우 정상화 시켜놓으니까 이런 식으로 사기꾼들한테 또 낚여가지고 자기 행정력 자랑하려다가 오히려 망신당한 거 아니에요, 국제적으로. 이것도 누가 수습해줘야 돼, 이걸. 혐오스러워. 당신 그냥 조응천 같은 사람이랑 놀아. 니네 당에 곧 갈 것 같아, 이 아저씨. 자격 없는 인간들. 아유, 막 소름 돋으려 그래. 자격 없는 인간들은 아무튼 끼리끼리 만납니다. 네, 최근에 기억나시죠? 권영진 시장이 검찰총장 내려왔다고 버선발로 달려가서 꽃다발을 줬어. 뭐야. 이때가, 아이고. 아니, 뭐, 지자체장이 검찰총장 밑에 있습니까? 끼리끼리 놀아라. 아휴. 자, 여러분, 허재영 기자 시사바리스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1부 끊고요. 2부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2부 정경심 교수 재판과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 새로 좀 허재영 기자가 취재한 게 있어요. 2부에서 함께 하실게요.